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 화요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 미궁 속인데요. 오늘 저는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앞에 나왔습니다. 이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며 헌법 제2조 2항에 의거해 미 군 통수권자로 재임하는데요. 11월 선거에서 이기면 이듬해 1월에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을 하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4년간 국정 운영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관저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며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보좌관과 경호원, 의료진 등을 지원받는데요. 잘 알려졌다시피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 경호원들이 24시간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또 하늘을 나는 백악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제공되는데요. 단거리 이동 시에는 미 해병대의 헬리콥터인 마린 원을, 지상 이동 시에는 특수 제작 방탄 리무진 더 비스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으로 최고 14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지난 2일 테러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 시내 중심가에서 다수의 무장괴한들이 주요 예배당을 비롯한 6곳에 총격을 가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무장괴한들 중 한 명의 용의자는 경찰에 쏜 총에 맞고 사살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가 자신들이 이번 총격 테러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이딴 테러가 난 데 이어 이번 빈 총기 테러로 유럽 전체에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영국은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지난달 30일 규모 7.0의 강진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터키 서부 이즈미르 주에서는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수색 구조 작업 중 4살 여아가 지진 발생 91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그 전날에도 3살 여아가 65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 작업이 4일로 종료됐다며 사망자는 총 1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범민주파 정치인들이 법령 위반 혐의로 대거 체포돼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5월 8일에 열린 입법회 회의 중 벌어진 소란에 대해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재까지 8명의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했는데요. 야권에서는 황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또한 이번 체포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법집행 남용이라며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홍콩 문제에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만 950만 명에 육박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여전히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4일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게 나오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유럽에서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하루 사망자가 올봄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it wa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최종 결과까지 며칠이 더 걸릴지 모르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승리하며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까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승부의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개봉 우편투표 결과입니다.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등지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를 미리 집계해서 선거 당일 현장 투표에 더해 그날 발표가 가능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등지 일부 카운티에서는 선거 당일 들어온 현장표를 먼저 집계하고 그 다음에 우편투표함을 열어보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억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고 전체 투표율도 역대 손꼽힐 정도로 높은 만큼 집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We've never had to count this large number of mail-in ballots and have an in-person election. So we thought that we had timed it right, but truthfully, we've never done it before this, in this large number. 다만 개표가 오래 걸릴 것 같았던 미시간에서 바이든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무게추가 약간 기울기 시작했죠. 만약 바이든 후보가 현재 우세한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승리한다면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 당선이 확실하고 그중 하나를 잃더라도 규모가 더 큰 펜실베이니아나 조지아에서 역전한다면 역시 당선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세 지역을 모두 이기고 네바다나 애리조나를 빼앗아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처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사전 여론조사 예측보다 훨씬 선전했지만 우편 투표함 개봉 이후 불리하게 흘러가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의 우세와 하원 수성을 자축하면서 개표를 끝까지 기다리면 바이든 후보가 결국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전문가들의 평가도 바이든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분위기입니다. If you take even Pennsylvania and Georgia, which are the two big sort of contests on the map right now, entirely out of the picture, and you give those to Donald Trump along with North Carolina, it still seems like Joe Biden can win. 여론조사 기관들은 바이든 후보의 아주 근소한 우세를 예측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 am hoping that we continue peace. I hope we don't go into any wars in the coming 4 years, and just for continued economic success. I mean, currently we're doing all right, and I think that we should continue an upward trend. So I expect economic growth, another plan for healthcare for everyone, and I'd like to see everything open back up. I'm not about the lockdowns. We can control this virus. Economic growth, policies that support economic growth. So I'm voting for freedom, liberty, and equality of opportunity for all Americans. And I hope that that's what our future is and brings us together. But I'm for everyone being treated equally before the law and having equality of opportunity. Hopefully they can keep the taxes where they're at, or lower them. That'd be even better. And bring the troops back and get us out of a bunch of foreign wars that we don't need to be in. The environ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my children. Civil rights. So all those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to me. I expect the economy to come back stronger than ever. I care about, probably most right now, I am a nurse, so I do care about the health care for all the people, especially the marginalized communities, which is very important for m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health care, access to the basic necessities in life, which is food, even clean water. My main issue is the environment and what's happening with our lack of caring, quite frankly. And so the economy obviously is a big piece, but top of the list is actually the virus and how that's not been approved. If you look at other countries,
And I would, you look at New Zealand, you look at Australia, look at Korea, South Korea, places like that have done a really remarkable job in containing the virus. But yet in this country, it's all been politicized. Yeah, I think some basic human rights are to have access to health care and to not have to make decisions on whether to take your kid to the hospital or to choose to put food on the table. We want to unify the country more. We've seen a lot of division and hate happening right now. We'd like a better future for this one.